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집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충남 지역에서 반출된 유산이 26건, 34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한 문화유산회복재단 남지은 연구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는 도쿄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문화유산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 현재 24만 6천 점이 지금 해외에 있고요. 그 중에서 44%가 일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주로 기관을 방문을 하고 거기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도쿄 국립박물관하고 교토박물관 여러 군데를 다녔었지만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네. 현재 도쿄 박물관에 있는 한국 문화재 수는 1,900여 건으로 약 6,700점 됩니다. 그래서 전시는 사실 4% 내외로 약 300점이 이제 순환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도쿄 박물관 소장품 중 5분의 1, 그러니까 1,030점이 오그라 컬렉션 아니면 오그라 수집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그중 39점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 문화재는 한국에서는 국보 정도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고요. 네. 이번엔 그래서 도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오그라 컬렉션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문화유산 중 1945년 광복 이후 저희가 12개국에서 11,000점 이상으로 저희가 환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거는 단 6점.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북한 대첩비까지 포함해서 6점인데요. 네. 그 오그라 컬렉션에서는 39점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저희가 이번엔 그거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는 지금 오구라 컬렉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 건데, 먼저 이 오구라 수집품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문화재의 수집광으로 불렸었는데요.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전국에서 유물을 수집하고 일본으로 반출한 사업가였습니다. 네. 당시 무덤에서 나온 유물도 많아 도굴왕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그렇게 모은 유물 중 금동 관모와 아니면 새날개 모양 관식, 금동 신발 등 8건은 일본 중요 문화재로 되어 있고 경가평 동기, 고운무늬 거울, 정문경 아니면 여러 등등 31건은 일본 중요 미술품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면서도 일본으로 계속 보내고 해방 직후 일본으로 가면서도 트럭 7대분의 그런 문화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네. 그래서 1964년도 일본에서 96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이후로 유물 중에 남은 1,030건이 도쿄 박물관에 기증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오그라 컬렉션 아니면 오그라 수집품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200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오그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그리고 2014년도 국외문화재재단이 발간한 오그라 컬렉션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비교 조사하고 수차례 이제 도쿄 박물관을 방문하여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저희가 이런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조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사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전수조사 결과에서 좀 중요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그라 컬렉션이 1,030점이 있는 건 알았었지만 목록이 되어 있었던 거는 90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125점도 저희가 목록을 완성을 할 수 있어서 총 1,030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 목록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결과인 이유는 향후 저희가 계속 이제 실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이런 정보하고 기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반환 요청을 할 경우 이렇게 전체 목록이 다 필요해서 아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보면 충남에서 출토된 문화재도 파악이 됐다는 건데 어떤 문화재들입니까?
네, 충남에서 출토된 걸로 확인이 된 그 오그라 컬렉션 중 유물은 26건, 그러니까 34점이 있는데요. 네. 그중 부여에서 출토된 걸로 확인되는 거는 20건, 공주는 4건, 그리고 출토지 미확인은 2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그라 수집품에서 출처지가 표기된 것은 사실 20% 아니면 30% 미만이어서 저희가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때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충남에서 출토된 게 되게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오그라 컬렉션에서 이렇게 충남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전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럼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충남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네. 다양한 오그라 컬렉션을 본 거지만 이번에 충남 지역에서 그래도 많이 출토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었는데요. 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그라 컬렉션 중에서는 신라의 경주, 가야, 김해 아니면 고구려 평양 이런 옛 무덤 출토품 아니면 그런 지역에서 나온 문화유산이 많은 걸로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전시를 가서 보면은 주로 평양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에서도 출토된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충남 중에서도 백제의 왕도 부여에서 이제 출토가 된 게 많았다. 이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중요한 이번에 그런 결과이자 지역에서도 좀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과였었고요.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도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조사에도 참여했었던 부분은 처음이어서 이번에 충남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충남에 그래서 출토된 문화유산이 확인이 된 게 네. 좋은 성과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충남의 많은 유산들이 지금 일본에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유물들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재를 반환받는 거는 사실 그 전에는 약탈 아니면은 이렇게 반출하는 것이 좀 흔한 일이었으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보이는 추세는 문화유산을 원상 회복하고 특히 불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으로 약탈이 된 거 아니면 반출이 된 문화재는 다시 원래 있었던 그런 맥락으로 이제 반환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근데 이 반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마다 다 다르고 좀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일본에서 저희가 반환받고 싶은 거는 저희가 45년 이후 아직 오구라 수집품 중에서 한 건도 저희가 반환을 못 받았었는데요. 네. 전체 목록을 확보한 것도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반환 요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는 일단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 저희가 반환 요청을 한 것도 중요한 법적 그런 선례이고 네. 그 중에서는 일본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외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개인 소장품은 기증을 권장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그라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환을 하기 위해서 보면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게 판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65년도에 협정을 했고 합의를 했었고 네. 81년도에 오그라 컬렉션이 도쿄 박물관에 기증이 되면서 그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에 그 확인을 하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네. 절차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65년도에 협의했었던 거를 위반을 하는 거고 그 이후로도 이제 65년도에 이렇게 합의를 했었으니까 그때 반환받은 문화유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청구권은 소멸됐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가 91년도에도 저희가 돌려받은 유산들이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2011년도에서는 조선 왕실 도서도 저희가 반환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희는 그런 정보들도 있고 증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특히 이 오그라 컬렉션은 저희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법적인 저희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좀 더 자문도 좀 더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좀 반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 회복재단에서도 앞으로 좀 해야 될 이제 과제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문화유산 회복재단에서는 우선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출토지가 확실한 그 부여 금강사지 금동 약사불 반환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는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하며 법적인 조치를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펼치면 될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사실 보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정말 많은데 실상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례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화재 반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재 반환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그리고 우선 문화재 반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태 현황 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도 출처 아닌 반출 경로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 매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을 발표하는데 2022년도에는 21만 4천 점 이상, 23년도에는 22만 9천 점 이상, 그리고 올해는 24만 6천 점 이상입니다. 네.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건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새로운 데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태 조사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 소장자들이 이제 수집품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이라고 박물관들의 윤리 협력 이렇게 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보도 이제 공유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나치 시대 때 약탈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출이 된 문화재는 이제 앞으로 표기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 이런 법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하고 정보 이런 걸 공유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게 아직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때 사진을 찍은 것도 좀 안 되는 박물관들도 있고 아니면 정보가 다 완벽하게 많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유물도 좀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일단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문화재 반환이 실태 파악도 어렵지만 올 때도 45년 이후 저희가 11,000점 이상을 반환을 했고 재단에서도 200점 이상을 환수를 했는데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정부가 같이 개입이 되는지 아니면 민간인 차원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건지 누가 소장을 하고 있고 언제 나갔고 어떤 유물이고 특히 국보 정도에 되는 유물이라고 하면 이제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네. 복잡해져서 예를 들면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미소보살도 저희가 7년 이상 지금 환수 이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협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를 비유를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그 지금은 엘긴 마블 아니 파르테논 마블스라고도 하는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100년이 넘게 지금 환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문화재 반환이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빨리 진행이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재 반환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반환 요청들을 받고 있고 네. 그런 다음에 법률적인 개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도 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은 반출이 안 된다, 아니 반환이 안 된다 이런 지금 정책들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반환 요청을 받아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영구대여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법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꾸면서 점점 이제 그거에 맞춰지는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한국에서도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분야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국가들 간의 정보 또 공유도 많이 해야 되고 협력도 필요하고 기관들에서는 명확한 출처 조사, 표기도 공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면에서 많이 이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한국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이제 시점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화재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네. 올해 5월부터 실행이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이제 따르면 저희가 문화재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유산 이렇게 하고, 번호로 되어 있는 것도 번호도 다 폐기가 돼서 국보 1호, 2호, 3호가 아니라 그냥 국보 이렇게 다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 국가유산기본법에는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1년도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가치 활용 법안이 있는데, 네. 그게 같이 통과가 돼야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보존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반환도 하고, 다양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네. 아무런 그런 법적인 커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여러 번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관을 하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컨설트도 하고 정책을 이제 푸시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건데요. 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금 1,700명 정도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이어서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문화유산은 딱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도, 해외에 특히 나가서 저희가 재단을 소개할 때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네. 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역사하고 문화유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구나. 그래서 네. 직접 이제 정부가 하는 차원이 있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할 일, 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국에 계신 동포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저희가 그냥 기관과 연락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거기서도 알고 계신 개인 소장자들 혹은 기관들이랑 저희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을 때도 거기에 문화에 맞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협상할 때 좀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포하고 현지하고 해외에 있는 네트워킹을 저희는 계속 확산을 하면서 네. 실태 조사를 펼쳐나고, 그리고 반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포분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반환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도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게 문화재 반환이니까 정부 공유도 되고 반환을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국제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세계문화유산 아니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재 반환을 중점으로 두고 유엔 산하 기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연구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문화유산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충남 관련 유산 중 오그라 컬렉션을 포함하여 백제 미소 보살과 같은 중요 국외 소재 문화재 반환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오구라 수집품에서 확인된 우리 충남 출토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활동, 지역 주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